예,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자, 두 번째 날이 되네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산 투자 전략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자, 이제 글로벌 자산에 대한 배분, 그리고 글로벌 자산 더하기 ETF 투자 전략에 대한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올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ETF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자, 다가올 2021년에는 어떤 색깔의 자산 배분, 또 어떤 색깔의 글로벌 ETF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 제가 또 두 명의 ETF 용사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재석 연구원, 그리고 제 왼쪽에 전병하 연구원인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에서 자산 배분과 ETF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하재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처음 나와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는데, 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전병하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해외채권과 해외채권 관련된 ETF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하 연구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자리는 사실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자산이 ETF 중에서도 채권 관련된 ETF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건데,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2021년을 가기 전에, 자, 아직 2020년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뭐, 전반적인 올해에 대한, 올해, 좀 약간 써머리 정도 두 분께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사실 뭐, 모든 이슈가 코로나19가 다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산 시장에서도 코로나19가 다 이슈를 집어삼켰고요.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요. 근데 이제 위험 자산들, 주식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그럼 위험 자산은 안 올랐냐? 위험 자산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위험 자산 중에서 소위 말하는 나스닥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인데 이 언택트 주식은 좀 특이해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 그리고 이제 올해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크게 주가가 오른 게 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런 애들은 특이한 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확장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은 위험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주식시장 중심으로 위험자산들도 급등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런 급등한 자산이 있으면 급락한 자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민감한 자산들, 원자재, 예. 그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고, 예를 들면 차를 안 타니까 원유 수요가 위축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물 자산, 이동에 관련된 리츠 이런 자산들이 급락을 했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의 성격이 소위 백신에 대한 개발 이슈,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고, 또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다가오긴 하는데, 이것이 백신 효과로 인해서 이 자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속도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금리에 대한 변동까지도 약간 고민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전병하 연구원님. 네. 약간 올해 전반적인 담당하시는 섹터, 네. 담당하시는 영역에 대한 올해는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은 2021년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뭐 백신이라든지
경기 부양안, 또 금리의 변동 이런 것들이 채권 ETF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에 대한 서머리와 또 내년 전망 이거 발표를 하실 때 네네. 상당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예. 특히나 이제 발표를 앞두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도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고, 그래서 또 그런 고민의 배경에는 2020년이 채권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것도 좀 한몫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2019년도에 올해를 조망할 때 예.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연준의 부양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있으면서 채권을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너무나도 낮아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 상태가 백신만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나느냐? 음.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에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속도가 걸리는 기간에 있어서는 예. 금리 오르는 속도도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오르기 좀 어려운 네. 이런 고민들이 많은 내년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채권 ETF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보통 초장기 국채, 아주 금리 변동이 민감한 그런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벌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작년과 같이 채권으로 20%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네. 너무 초반에 모든 아, 거를 그렇죠. 예, 너무 선을 많은- 보따리를 네. 다 풀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이 연준도 오늘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회복은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전망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재석 연구원님께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께 다 의견을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 후반부에는 준비된 자료로 아주 깔끔하게 서머리 요약 자료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다소 갸우뚱거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항공, 레저, 심지어 은행주들까지. 그러면서 빅테크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의 종목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내년도 자산 투자 테마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빨라요. 있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테마는 예. 쏠림의 완화입니다. 쏠림의 완화. 예.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쏠렸어요. 자산 쪽도. 금 이런 것들이 상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예. 말씀드린 어떤 언택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동의해요. 언택트 그리고 IT 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는 거는 정말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온라인 상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예.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침투율이 코로나19 때문에 5년이 앞당겨졌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미리 땡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많이 땡겼고 주가도 땡겼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떤 쏠림이 그쪽으로 발생을 했던 거고 예.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백신 말씀도 하셨지만 백신은 개발은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네.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예전의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쏠려 있었던 어떤 언택트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저금리 수혜 자산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쏠림의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예. 저희는 이렇게 봐서 예. 키워드를 쏠림의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쏠림의 완화. 2021년 채권 ETF에 대한 네. 전체적인 그림? 네. 전체 그림부터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채권 ETF 전체 시장의 그림을 말씀을 드리려면 예. 연간에 대한 금리 궤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럼 키워드는 대해서. 금리의 방향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 금리의 방향에서 투자 전략의 기회를 찾자라는 예. 게 저희 기본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올해는 내년도 2021년도는 그 21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은 약간은 좀 채권 ETF 투자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재석 연구원과 전병화 연구원 맡고 있는 두 가지 섹터 중에 약간 바벨 전략을 만약에 취한다면 네. 약간 무게추는 이쪽으로 좀 하재석 연구원의 이 주식 관련된 ETF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까 일단?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 질문 네. 들어갈게요. 주식과 채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 그럼 주식 쪽이 낫다라는 얘기네요. 왜일까요? 지금 뭐 전병화 의원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 경기가 일단은 중요한데 우리가 경기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어쨌든 있죠. 간에 네. 이제 뭐 바닥을 찍었다가 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속도의 문제는 뭐 백신 개발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부양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변수들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봉쇄를 해버렸죠. 못 나옵니다. 밖으로. 네. 그러면서 침체가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유럽이 지금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일부 봉쇄가 좀 나오긴 했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별로 좀 다르지만 지난 4월과 같은 완전한 봉쇄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동지수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핸드폰 안드로이드 쓰면은 이 구글에서 다 그 GPS 가지고 다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동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 유럽의 이동지수가 11월 들어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지난 4월 대비로는 여전히 그 양호한 수준? 뭐 양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았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지수가 4월에 급락했다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회복 속도는 문제지만 회복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당분간 방향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보다는 이제 주식 이쪽이 더 낫다고 보는 게 예. 저희의 생각이죠. 예. 저희 제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드 투 리커버리입니다. 자, 회복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도가 참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또 이쪽으로 또 가는 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쪽도 어느 정도는 담아둬야 되는데 자, 채권 ETF 투자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채권 ETF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좀 키워드를 좀 깔끔하게 좀 잡아주시면. 가장 큰 포인트는 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네. 채권이 수익을 얻을 때에는 보통 예. 경기가 좋을 때에는 수익률이 나쁘고 네. 나쁠 때 좋아지다 보니까 네. 지금은 리커버리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 예. 살짝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음. 반대로 경기가 리커버리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중간에 요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음.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렇게 좀 개괄적인 전반적인 사전 스터디도 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겠죠.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사야 되냐라는 거고
이 하재석 연구원의 머릿속에는 어떤 ETF 종목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끄집어 내봐야 되겠죠. 자, 우선 꼽아주시죠. 이게 또 ETF도 성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색깔이 좀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제가 주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예. 주식, 채권, 그리고 뭐 대체 투자까지 네네네. 다 있는데, 네. 일단 채권은 전명화 위원이 조금 더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주식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키워드로 쏠림의 완화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쏠림의 완화. 자, 나스닥에 쏠려 있었죠. 그러면은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시장 혹은 테마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예.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일반적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자는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깝게 신흥국 주식시장이 되게 강했던 시기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에 신흥국이 굉장히 강했는데, 예. 그때랑은 조금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모든 신흥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라든지 예.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까지 이번 경기 회복기에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떤 데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예. 코로나19의 대응 능력도 괜찮아서 경기가 회복될 때 공장을 제대로 돌리고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쪽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꼽고 있는 데가 처음 중국 주식시장, 중국.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대만, 중국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요렇게 꼽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예. 테마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도 여름부터 저희가 뭐 보고서나 이런 쪽으로 추천을 계속 드렸었는데, 로봇이나 자동화 테마 관련된 ETF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중국이나 뭐 아시아 신흥국은 말씀을 드렸고,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으로 보면은 산업재 업종에 속하는데, 주로 일본에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파나기라든지 뭐 키엔스, 야스카와 전기 이런 종목들이 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 예. 테마에는. 그리고 유럽 기업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유럽 기업이 대략 60에서 70% 가까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가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미국 외 지역 주식 시장 비중이 높으면서도 어떤 경기 회복에서 이 자동화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이죠. 근데 미래 산업인데 사실은 이제 올드 이코노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요 로봇 테마 쪽도 상당히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료 화면에 네. 있겠죠? 예.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병하 연구원도 하재석 연구원의 방향대로 네, 좀 섹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쪽 섹터들은 내년에 꼭 살펴봐야 한다. 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희도 지금 저희 인베스트먼트 포럼의 아이디어가 리커버리다 보니까 네. 채권 ETF 섹터 내에서도 리커버리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쪽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는 약간 조금 더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하이힐드 섹터라고 투기등급 채권 섹터입니다. 아.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저희는 금리가 내년에 오르더라도 예. 과거처럼 2%, 3%까지 급등하는 금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 수익률에는 도저히 만족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수익률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이머징 통화 채권,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이 예. 거의 유일한데요. 예. 그 중에서 미국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하이힐드 섹터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내부에서도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쪽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하이힐드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금리 채권. 채권이죠. 근데 말 그대로 하이잖아, 하이. 그만큼 네, 부도율에 대한 네, 네, 사실은 코로나 이슈가 올 초에 상당히 불거질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도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시장을 옥죄고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바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하나의 바로미터로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정부라든지 네, 연준이라든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원책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포인트들도 예, 사실 대선과 관련돼서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내년에 이런 부양책 없이는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미국도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채 레벨에서 경제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필요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한 부분이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점이 뭐였냐면 부동산의 가격의 급등입니다. 그와 연관된 참 이름도 참 좋습니다. 우리 리츠라는 단어 부자. 그래서 리츠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조금 수익률이 재미가 없었는데 혹시 그 미국 관련된 리츠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저희가 예. 미국 리츠를 지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봐야 네. 된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리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니고 네. 쇼핑몰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일부 어떤 주거용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요즘에 이제 뭐 그 빵주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예. 서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물류 센터 리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실물 경기에 민감한 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쇼핑몰에 안 가는데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네. 쇼핑몰 리츠가 급락했죠. 예. 그리고 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텔 리츠 급락했습니다. 예. 리조트 급락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츠가 굉장히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예. 급락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리츠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저희는 이제 미국 리츠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은 적어도 이 서서히 이동 지수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예.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 개별 리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개별 리츠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리츠들이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배당금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2분기, 3분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배당금 삭감은 거의 사라지고 예. 오히려 배당금을 올리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닥은 봤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력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이 빠졌으니까. 예. 예. 그럼 가격이 빠져서 가격은 매력이 있어졌고 그리고 바닥은 쳤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될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배당 수익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고 네. 뭐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굉장히 낮고 네. 앞으로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츠는 그야말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자산 중에서 이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국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내일 아마 영상은 요 관련된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리츠 투자 전략도 이게 하나의 대체 투자의 하나의 카테고리거든요. 요 부분도 영상을 준비를 할 테니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청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미국 리츠를 강조하셨는데 과연 다른 지역의 리츠들도 부활의 2021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볼 겁니다. 내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병헌 연구원. 네. 그렇다면 올해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이쪽 채권 파트에서는 네네.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채권 투자에 대한 네. 쟁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쟁점이라고 하면 네, 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고금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가 가장 이슈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네,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까 하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채권 ETF가 뭔가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 채권 ETF가 아주 이자율 민감도를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 기회와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식이란 게 우리 바이앤홀드 전략도 사실은 네. 그런 용어가 있긴 하지만 올해만큼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었다. 바이앤홀드 전략이 다소 4번 타자, 홈런 타자 전략보다는 약간 어떨 때는 좀 번트도 치고 1루타 차곡차곡 쌓아가는 한 1번 타자나 한 7번 타자 요 정도의 투자 전략이 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적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채권 투자 맞습니다. 적기. 네. 요거를 2021년 중에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네. 이게 또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가장 높을 때가 그 가격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건 고금리를 잡고 싶은 투자자건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이앤홀드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하시는 전략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예.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고금리 채권은 예. 사실은 지금부터 괜찮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높은 금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 금리 고점은 저희는 이제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 사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가장 올해나 내년을 봤을 때도 가장 높은 금리를 취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채권을 매수한다면 그 이후에 그 기대가 살짝 좀 완화되는 국면에서 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이미 확보한 금리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네. 1분기 말 2분기 초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 전략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짤막하게 요약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나 그 입시 공부할 때 좋은 선생님은 이렇게 다 얘기를 막 떠드신 다음에 깔끔하게 이제 그 요약해 주시는 그 페이퍼를 하나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었어요. 이번에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 네. 바로 준비된 자료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하재석 연구원님부터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이거 뭐 말씀을 드리려면 예. 이 맨 앞 페이지는 네. 자산 배분 전략이라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오는데 네. 요 주요 지역별 혹은 자산별로 저희의 이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쏠림의 완화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쏠림의 완화라는 얘기는 이 쏠림이 완화되는 것까지는 용납을 하지만 그 이상 어떤 경기가 정말 굉장히 확장이 돼서 해당 자산들이 크게 폭발할 것 같다. 요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또다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시면 지금 금리가 저희가 좀 올라간다고 했지만 앞서 전명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1%대 정도 보고 있는데 저금리입니다. 여전히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크 온 모드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5페이지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 추천 종목이 딱 나오는 게 좋으시잖아요. 5페이지에 이 글로벌 ETF 추천 종목입니다. 요게. 예, 주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리고 이머징 아시아, 로봇, 요 테마 ETF 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채권, 대체 투자 있는데, 채권은 저희 이제 전명화 위원이 더 좋은 종목을 아마 소개시켜 드릴 것 같고, 예. 주식만 보면은 중국 주식, 요 홍콩에 상장된 ETF 요게 있는데, 요게 A주만 투자하는 종목이고, 소비재라든지 IT, 헬스케어 같은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그리고 AIA, BOTG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로봇 테마, 이머징 아시아 투자고요. 대체 투자 쪽이 올해 굉장히 눌려 있다가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관련 투자 수단으로서 미국에 상장된 전반적인 원자재 생산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GUNR, 그리고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BBR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국내 상장된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테마에 부합하는 국내 상장 ETF도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여기 해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글로벌 ETF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아서 요 마찬가지 컨셉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 글로벌 ETF보다 국내 상장 ETF가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는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NH투자증권의 하우스뷰에 기반한 ETF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병하 연구원의 또 준비된 자료를 다시 보여주시죠.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채권 ETF 투자함에 있어서도 사이클에 맞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섹터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전 역발상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올해 수익률이 나빴던 섹터, 특히나 조금 신용등급이 낮아서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었던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4페이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권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올해가 경기의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하고 저점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부터는 돌아오는 얼리 사이클을 대비하는 채권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채권들은 네. 보통 신흥국 채권이거나 예. 미국의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 채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서도 저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또 미국에 있는 고금리 회사채를 좋게 보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부도율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부도율과 고금리 채권의 금리가 같이 동행하는데요. 부도율 하락에 따라서 고금리 채권도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하고 금리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금리 채권 중에서도 예. 어디에 투자할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보통 고금리 채권은 BB 신용 등급부터 디폴트 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채권이 가장 좋다. 저희가 그걸 보통 이제 그 중에서도 펄른 엔젤이라고 부르는, 추락한 천사라고 부르는 채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투자 등급 채권이었다가 모종의 이후로 투자 등급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그런 ETF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채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수 떨어졌습니다. 예. 백신도 나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원래 하이힐드 고금리 채권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펄른 엔젤,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ANGL 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엔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걸 제가 가장 선호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숨가쁘게 글로벌 자산 배분,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글로벌 투자, 특히 ETF 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눠봤네요.
한쪽은 주식 쪽, 한쪽은 채권 쪽. 자, 관련된 유망한 ETF 종류까지 한번 우리가 선별해 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 맥도 잘 짚으셔가지고 투자의 적기에 대한 부분들, 그 전반적인 채권 쪽, 그다음에 주식 쪽, 약간의 공부를 이제부터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자산 투자 전략에 수립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영상은 뭘까요?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좀 더 인덱스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을 봐야 되겠죠. ETF도 일부의 포트폴리오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직접 투자의 관점으로 해당 기업을 우리 또 사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하재석, 전병하 두 전사들에게 감사함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